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932년에 발표된 유진호 작가의 김강사와 T 교수입니다. 제목 그대로 김강사와 T 교수를 내세워서 193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할 수 있죠. 먼저 김강사의 본명은 김만필입니다. 동경제국대학 독일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물이지요. 대학에 다닐 때 문화비판회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세상 물정을 모르는 지식인 청년입니다. 여기서 문화비판회는 좌익 학생운동단체로 나오는데요. 아마도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좌익 사상을 받아들이고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모임이었을 겁니다. 제국주의를 비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드는 나라, 즉 일본을 비판하게 되겠지요. 일본은 이런 단체를 적발하고 단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겁니다.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김만필이 활동하던 문화비판회 역시 해산됐죠. 해산되던 날 주인공은 눈물을 쏟으면서 열변까지 토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왜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냐고요? 일단 책에 직접적으로 묘사가 나와요. 그는 아직 책상 물림이라 그렇게 뻔뻔한 배짱은 없었다. 책상 물림은 글 공부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아직 세상 경험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또 김만필은 교원실의 풍경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어제 만난 여자에 대해 떠든다든지 휴가라든지 시시껄렁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라면 모름지기 학자적인 분위기가 있어야지. 이게 우리 주인공의 마음입니다. 참 순진하네. 그쵸? 이런 말 들으면 아직 10대이신 구독자분들은 정의감에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런 올곧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가? 순진한 사람이 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야? 글쎄요.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는 대부분 순진해요. 누구나 정의로울 수 있고요. 누구나 옳은 걸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과연 세상을 경험하고 거친 삶을 살아내면서도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균이 없는 무균실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과 세균이 가득한 바깥 세상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중 누가 건강한 쪽인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어쨌든 아직은 순진하기만 한 우리의 김강사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일본인 선생님만 있는 S전문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조선인으로는 첫 번째 선생님이었죠. 아니 애초에 조선 사람이 어떻게 일본인 교원만 있는 학교에 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N 교수 덕분입니다. 솔직히 주인공은 동경제국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N 교수를 속으로 멸시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하고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만 강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당장 돈을 벌 수가 없으니 주인공은 N 교수를 찾아가 취직을 부탁합니다. N 교수는 경성관청에 다니는 H 과장을 소개해 주었죠. 그렇다고 아예 신념을 버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신문이나 잡지에 독일 좌익 문학 운동을 소개하거나 평론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우 하나만 해 하나만. 치사하게 뭐야 진짜. 참 인간이 모순적이죠. 주인공도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모순이라는 말을 빼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걸요. 어쨌든 H 과장의 도움으로 S 전문학교에 부임한 첫날 교장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특별히 자네한테 주의를 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학교로서는 조선 사람을 교원으로 쓰는 건 자네가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해야 한단 말일세. 학생들도 내선인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당국으로서의 일정한 교육 방침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특별히 주의해 달라는 것일세. 알아듣겠지? 여기서 내선인은 내지와 조선, 즉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이 이 학교에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일본의 교육 방침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조선의 독립을 부추긴다거나 그와 비슷한 사상을 얘기하지도 말라는 거겠죠. 어째 읽는 사람은 마음이 좀 불안해져요. 과연 이 순진한 청년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건 T 교수였습니다. T 교수는 처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죠. 주인공 김강사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요. 첫 수업에 아이들을 휘어잡아야 한다든가 불량 학생을 주시하라고 하기도 하죠. 당신은 아직 처음이시라 모르실 테니까 미리 말씀해드립니다마는 우선 이 스즈키란 놈만 해도 고약한 놈입니다. 학교는 결석만 하면서 어쩌다 나오면 선생한테 시비 걸기가 일쑤고 이런 놈은 졸업을 안 시킬 텐니다.
또 이 야마다라는 놈. 이놈도 건방진 놈입니다. 그리고 이 김홍규란 놈, 또 가토라는 놈, 그리고 주형식, 이누이 다카하시, 최, 박, 마스모도. 죄 나쁜 놈들 뿐입니다. 바보 같은 놈들. 도대체 이 반은 급장부터가 건방져서. 이런 말을 들은 김강사는 교육자가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참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더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토요일 밤에 김강사가 H과장의 집에서 우연히 T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김강사는 그때 강사 자리를 소개해준 H과장에게 인사를 하러 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T교수가 은근히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강사를 교사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T 교수는 정말 김 강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어요. 김 강사가 숨기고 싶었던 이력들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독일 신흥작가 군상이라는 논문을 썼다는 사실이나 김 강사가 어디에 사는지까지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특히 논문은 독일 좌익작가 활동을 소개한 거라 학교 사람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T 교수는 김 강사에게 협박과도 같은 경고를 하지요. 이제 차차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안에도 여러 가지 세력이 있어 대단 시끄럽습니다. 긴상도 주의하셔. 다시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우리 쪽으로 들어와 라는 거죠. 하지만 김 강사는 여전히 T 교수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이게 화를 불러옵니다. 소문이 나요. 김 강사가 동경제국대학에 다닐 때 문화비판회 회원이었다는 경력이요.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T 교수죠. 이 사실을 누구에게 듣냐면요. 불량 학생이라던 스즈키에게 듣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에 학교에서 불량 학생으로 낙인 찍힌 학생들은 요즘이랑은 달라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또 세상을 똑바로 보고 비판할 줄 아는 학생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했습니다. 그중에 스즈키는 독일 문학에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김 강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일요일에 주인공의 집까지 찾아옵니다. 아주 열성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김 강사는 스즈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T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김 선생님은 굉장한 수재시고 동경제국대학에서도 문화비판회의 중요한 회원이셨다고 하시던데요. 김 강사는 이 모든 일이 T 교수의 함정이 아닐까 두려웠죠. 그래서 스즈키를 경계합니다. 독일 문학 연구 스터디의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부탁도 단번에 거절하죠. 또 문화비판회 활동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김 강사는 누구도 믿지를 못해요. 자기만 보면 아무렇지 않은 듯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는 T 교수도 무섭고 교장실과 교무계라는 공간도 모두 두려웠죠. 여기서 교무계는 요즘의 교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T 교수는 연말이니까 교장의 집에 과자 상자라도 들고 가라고 귀뜸을 합니다. 뇌물 바치라 이거죠. 순진하고도 어수룩한 김 강사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이나 고민을 합니다. 가야 하나? 아니야. 어차피 이곳에서 오래 일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 되나? 김 강사는 과자 상자까지 사기는 하지만 결국 교장의 집에 찾아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La Nuit Revend. 그에게 권태가 밀려왔다. 그는 알퐁스 도데의 소설에 나오는 짧은 구절만 계속 떠올리면서 괴로움으로 겨울을 보냅니다. 반대로 T 교수는 겨울 동안 조선의 민속을 연구한다고 젊은 무당과 양금, 가야금을 뜯는 기생을 돼지떼처럼 몰고 다녔죠. 뭘 제대로 연구하긴 했겠어요? 술이나 퍼마시고는 기껏 학교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조선 여인들은 오줌으로 세수를 해서 살결이 곱다. 난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공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세월만 보냅니다. 답답이. 2월 금은계 어느 날 T 교수는 김 강사에게 찾아와서 H 과장이 만나자고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가 이전에 과자 상자를 들고 가라고 했는데 아마 안 갔나 봅니다. H 과장의 분위기가 영 안 좋던걸요. 진짜 T 교수가 김 강사를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T 교수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의 비밀을 쥐고 은근히 협박하며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동안 김 강사는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번 만남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측했어야죠. 김 강사의 몰락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H 과장을 찾아갔을 때 H 과장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네는 또 그런 경우가 어딨나? 난 자네만 믿었지. 남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 사상방면에는 절대로 관계없다고 그랬지. 그래 그렇게 남을 감쪽같이 속이는 데가 어딨나? 김 강사는 이번에도 T 교수의 계략에 속절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때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죠. 그 사람은 온 얼굴에 벙글벙글 미소를 띤
T 교수였습니다.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작품에서 김강사는 일제강점기의 나약한 조선 지식인을 상징해요. 떳떳하게 소신껏 행동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권력에 적당히 아부할 능력도 없죠. 그는 계속해서 양심을 버리고 비겁하게 행동할 걸 요구하는 T 교수 때문에 정신적인 갈등을 겪고 우울해합니다. 반대로 T 교수는 얍삽하게 사람들의 정보를 모으면서 언제든 그 사람을 추락시킬 준비를 하는 위선적인 인간을 상징합니다.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죠. 속물이죠, 속물.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인물형이기 때문에 김강사의 무력함이 T 교수의 속물성이 더욱 생생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호 작가의 김강사와 T 교수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